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성능 자가진단 툴의 설명을 맡은 패시브 제로에너지 건축연구소의 안선근 연구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간단한 활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켜시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시작 화면, 그리고 에너지 성능 자가진단 툴, 그리고 자가진단 결과 이렇게 총 3개의 시트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시작 화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화면에는 이쪽 위에 보이는 이 툴의 개발 목적, 그리고 개발 방법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 아래쪽에는 에너지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방법에 대한 안내가 간단하게 나와 있고 건물 기본 정보와 자가진단 툴 사용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은 10년 정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ISO나 아니면 DIN이라는 독일 국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입력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력 방법은 여기 보시다시피 색상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 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주황색 셀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목록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색은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킹이 되어 있는 셀은 이쪽을 클릭을 하면 설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표는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입력 도우미 창에 설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트에서 보여드리면서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기본 정보랑 자가진단 툴 사용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기본 정보는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건축물 대장을 바탕으로 해서 입력이 되는 부분이고 자가진단 툴 사용 정보는 입력 일자와 입력인의 성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방법은 추후 영상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한 구조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트의 최상단에는 건물 개요 그리고 건물 에너지 성능 진단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건물 개요는 앞서서 시작 화면에서 입력한 건물의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오른쪽의 건물 에너지 성능 진단 결과 부분은 아래에 입력값이 다 입력이 된 다음에 이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산된 에너지 성능이 다음과 같이 퍼센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 성능 진단 결과라는 것은 현행 법규 기준 단위 면적당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 분의 진단 기준 단위 면적당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위에 리모델링 권장 여부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입력해 주셔야 되는 항목은 크게 건물 일반 정보, 건물 외피 정보, 건물 구조체 정보, 그리고 건물 설비 정보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건물 일반 정보부터 말씀을 드리면 건물의 주소, 건물 사용 정보와 같이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건물 주소에서는 주소와 가까운 지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건물 사용 정보에서는 건물의 면적, 부위별 면적과 면적 비율, 그리고 부위별 용도나 냉난방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건물 외피 정보는 건물의 형태 정보와 건물 일사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건물 형태 정보와 같은 경우에는 향이나 층고, 천장고, 형태, 그리고 특정 변의 길이와 같이 건물의 형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때 조금 헷갈리시는 입력값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커서를 올려서 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 물음표 부분을 눌러서 입력 도우미에 있는 도움말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물 구조체 정보입니다. 건물 구조체 정보는 건물 외피, 건물 기밀, 건물 추결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피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외벽면 1, 2, 3, 4에 대해서 각각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 추가로 지붕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외벽의 유형은 한 향의 외벽이라고 하더라도 뭐 외장재 종류나 아니면 단열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외벽 유형 1과 2로 구별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각 향의 외벽에서 외벽 유형 1이 차지하는 비율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서 선택하는 값에 따라 외벽 유형 2의 비율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한 유형인 경우에는 100으로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벽체의 색깔, 그리고 단열의 수준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단열의 수준은 보통은 법규 수준 단열로 넣으시면 되고, 이때 법규 수준이라는 뜻은 준공 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법규 수준을 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열이 없는 것이 확인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단열재를 추가로 설치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둘 중에서 맞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붕의 경우에도 면적률, 색상, 그리고 단열 수준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간 유형이라는 것이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이 공간 유형에 따라서 단열 끊김이 발생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라면형인지 벽식형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외벽 유형 2도 기본적으로 외벽 유형 1과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지붕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공간과 수직 공용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주요 공간이라는 것은 보통 냉난방을 하는 일반적인 실을 뜻하고, 수직 공용부라는 것은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수직 공용 부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수직 공용부에서는 단열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붕의 유형이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율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색깔을 입력하고 단열 수준은 법규 수준인지 아니면 단열 부재인지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창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는 프레임과 유리 그리고 위치를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종류,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PVC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른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유리 종류를 하나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PVC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이중창이므로 유리의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유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때 이 뒤쪽에 붙어있는 숫자는 중공층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이 중공층의 간격은 직접 육안으로 감봉의 두께를 관찰을 해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6mm나 12mm 같이 크기의 차이가 크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하기가 쉽겠지만, 6과 8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어떤 것으로 해야 할지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너무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육안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복층 유리에서는 로이 유리가 있고 로이가 아닌 유리가 있는데요. 이 로이 유리 판별법은 다음 그림을 참고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률의 외벽에서와 같이 그 해당 향의 창 중에서 창호 유형 1이 해당하는 비율, 그리고 2가 해당하는 비율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한 유형이면 여기서와 같이 10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창호 설치 위치는 창호가 실외측 또는 실내측 중에서 어디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둘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중앙, 그러니까 벽체 정중앙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외측을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형 2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 출입문은 면적과 종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단열문, 비단열문, 복층 유리문, 강화 유리문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건물 기밀 진단 부분입니다. 건물 기밀 진단에서는 기밀 성능과 관련이 높은 부위가 출입문이기 때문에 출입문의 개수, 출입문의 유형, 그리고 누기 유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추결 진단 부분에서는 구조체의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장 마감 유무를 다음 그림을 참고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설비 정보 입력 창입니다. 건물 설비 정보는 냉방, 난방, 급탕, 조명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냉방 설비의 경우에는 냉방 설비의 종류, 실외기의 대수, 사용 연한, 단열 상태, 그리고 길이를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 배관의 길이는 건물 외부로 노출된 배관의 길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실외기 한 대당의 길이입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상세 정보가 필요한데요. 상세 정보는 이렇게 냉방 효율 아니면 냉방 능력과 소비 전력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둘 다 획득이 어려운 정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없음, 사진으로 대체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매뉴얼의 부록 부분에 있는 사진 파일 정리법을 참고를 하셔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추후에 저희 연구소 쪽으로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난방 설비나 급탕 설비도 기본적으로 냉방 설비와 비슷하게 종류, 대수, 연한, 연료, 단열 상태, 길이 이런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이때 냉방 설비와 동일하게 배관 길이는 한 대당의 길이이고 난방 설비의 경우에는 건물 외부로 배관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계실 안에서 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계실 내 배관 길이, 한 대당 배관 길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명 설비에서는 LED 조명이 설치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LED 조명 설치 비율과 청결 상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모두 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쪽에 요약된 결과가 표시가 되고 뒤에 있는 자가진단 결과 시트에서도 다음과 같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가진단 결과 시트에는 간단하게 건물 개요가 나와 있고 월별 에너지 요구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 월별 에너지 요구량은 입력값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된 요구량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에너지 진단 성능이 나와 있고 이 에너지 성능 진단에 따른 리모델링 권장 여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진단 값의 기준으로 했을 때의 냉, 난방, 에너지 요구량이 나와 있고 그리고 법규값, 현행 법규값의 기준으로 했을 때의 냉, 난방, 에너지 요구량도 나와 있어서 이 각각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건물 부위별 상세 진단 결과가 있습니다. 건물 부위별 진단 결과는 각각 부위별로 진단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행 법규랑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위한 곳으로서 오른쪽의 그래프로도 좀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호의 경우에는 유리와 프레임의 영향을 따로 알 수 있게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유리나 프레임과 같이 이렇게 오른쪽 그래프도 바뀌어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건물 에너지 리모델링 우선순위라는 것은 현행 법규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했을 때의 절감률이 각각 항목별로 나눠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율이 클수록 이 항목을 현행 법규에 맞는 수준으로 리모델링 했을 때 에너지가 많이 절감된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른쪽 도표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입력 항목들이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건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입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